안녕하세요. 이구동성 역사학교 분홍한국사 부쌤 구혜영입니다.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마찬가지로 유튜브 더보기에 올려져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의 주제는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이고요. 저번 시간에 국내 정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시간은 저번 시간이랑 비슷하네요. 1863년부터 1871년까지 19세기 중반의 시간을 가볼 거고요. 공간은 특별히 강화도라는 공간을 가볼 겁니다. 그리고 평양이라는 공간을 가볼 건데요. 제너럴 셔먼 사건이 평양, 지금 북한의 수도죠. 그리고 병인양요, 신미양요는 강화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만나게 될 인물은 여기 나와 있는 고종 흥선대원군도 만날 테지만 양헌수, 어재연 이런 인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교과서는 천재 14, 지학사 14, 미래인 13, 비상 14, 주산 13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1단원 외세의 침략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데요. 외세는 외국 세력이 침략, 쳐들어왔다라는 뜻이고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서 통상 수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역사는 다 한자어예요. 그런데 한자를 잘 모르다 보니 우리 이 한글을 공부하면서 한자랑 영어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통상은 한자어로는 상업을 통하다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트레이드, 커머스, 얘는 무역, 얘는 상업이라는 뜻이지요. 이거와 같은 말이고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팜 또는 그런 관계. 물론 이 전 시간 1쪽 학습지에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수교는 교우관계를 맺다 라는 뜻이에요. 친구 맺자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설립하다, 외교적인 관계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제를 맺음이라는 뜻이고요. 이 교제가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이 통상 수교하자라고 외국 세력이 계속 노크를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이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인데 거부, NO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외국 세력이 뭐야, 니네 뭔데? 노해 라고 하면서 침략을 했던 사건을 배우는 거고 그 침략을 했던 사건이 역사 연표에 나와 있는 병인양요, 신미양요입니다.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1866년이 병인년이고요. 1871년이 신미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하니까 이 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1866년 1월에 병인년에 박해, 괴롭힘을 당했어요. 누가 괴롭힘을 당했냐면 조선에 살고 있던 프랑스인 천주교 신자들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왜 괴롭힘을 당했냐면 조선은 임금을 중심으로 양반, 평민, 천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당 가는 사람들을 천주교 신자라고 하거든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천주교 신자들은 뭘 믿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혀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이 사람들을 박해, 괴롭혔고 처형을 했어요. 이걸 핑계로 빌미 삼아서 쳐들어온 게 여기 있는 병인양요입니다. 프랑스 선교사가 처형당한 걸 계기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프랑스를 여기에 쓰시면 되고요. 강화도로 쳐들어왔고 프랑스는 이미 산업혁명이 진행된 다음이라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활 쏘고 1분에 한 발밖에 못 쏘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는 이미 1분에 따다다다 쏠 수 있는 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당연히 이겼겠죠. 그러면서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
외교장각이 있다는 건 안규장각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의 도서관이 규장각이고요. 정조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임진왜란처럼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면 불타 없어져 버리니까 강화도, 서미로 이제 복사본을 해놓으면 이게 안전하겠지라고 해서 복사본을 외규장각을 만들어서 옮겨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빼앗아 갑니다. 프랑스가. 지금도 프랑스 국립중앙박물관에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두 번째 니은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데요. 배 이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배는 노를 저어야 가는데 얘네는 노를 안 저어도 증기기관의 힘으로만 가네. 모양이 차이 나는 배, 이양선이라고 했죠. 무서워하면서 이제 불을 태우는데 미국 상선, 상업을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배가 상업을 통할 것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자 평양의 군인들과 백성들이 배를 불태워버리거든요. 이걸 핑계 삼아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입니다. 그냥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쳐들어왔고 흥선대원군은 오히려 니네랑 더 화해할 마음이 없어졌어. 배척할 거야 화해를 라고 하면서 척합의를 만들면서 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남영금묘 도굴 사건은 독일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현군의 묘를 판 건데 이렇게 하면 화가 나서 이제 대화 자리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미양요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이 미국인들과 함께 일본인 한 명이 그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선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운 다음에 잘 기록해뒀다가 자기네 일본이 미국한테 당했던 것도 잘 기억을 해놨다가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 개항을 하는데 써먹게 되는데 그 빌미를 만들었던 사건이 운요호 사건이고요. 얘도 배 이름이에요. 이걸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강제로 개항을 당하게 됩니다. 이 중에 중요한 사건은 병인양요, 신미양요인데요. 단원 2에서 비교하는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양요는 병인년이었던 1866년에 서양인들이 소요 시끄럽게 했고요. 신미양요는 1871년 신미년에 서양인들이 시끄럽게 했습니다. 원인은 병인박해, 천주불신자들이 처형당했던 걸 빌미로 쳐들어왔다고 했고요. 신미양요는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태워져 버린 것을 빌미로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격전지, 싸움이 일어났던 장소는 둘 다 강화도여서 제가 오늘 갈 공간이 강화도라고 했고요. 여기는 정족산성, 문수산성이고요. 광성본데 다 이 강화도 안에 있어요. 교과서나 인터넷 지도를 통해서 이게 어디였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활약했던 인물은 한성근, 양헌수 장군은 병인양요 때 활약을 했고요. 어재연이라는 사람은 신미양요 때 활약을 합니다. 이때 이 신미양요에서 활약을 했던 어재연 장군은 이 사람이 최고 지휘관이었는데 이 사람의 깃발 1. 미국이 훔쳐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소유국은 미국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장기 임대 방식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병인양요 때 결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외규장각, 바깥에 있는 왕의 도서관에 있는 문화재를 빼앗아 갔고 제일 유명한 건 외교장각 의궤인데 많은 것들이 아직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이 외교장각 의궤도 우리나라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양요의 결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척화비를 만들게 됐고 척화비는 서양과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너희와의 화해를 배척할 것이다 라는 비석을 전국 각지에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국외 정책은 나라의 문을 close, 닫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더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된 영상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작권상 제가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유튜브에 다 있는 영상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지식 채널 2 빼앗긴 책, 이거는 외교장각 의계와 관련된 영상이고요. 역사 채널 2 승자 없는 전쟁, 신미양요와 관련된 영상인데, 미국은 우리의 사상자가 훨씬 적고 조선 니네 나라 사상자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이겼어 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조선은 아니 우리는 영토를 빼앗기지 않았어, 니네 얻은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겼는데 라고 주장해서 승자 없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병헌이랑 김태리 주연의 미스터 션샤인이 TVN에서 했었는데 1화 부분에 신미양요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 무료 영상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데 화력의 차이가 바로 느껴집니다. 미국인들은 따다다다 총을 쏠 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뒷페이지 학습지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한국사 11번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간순으로 본 서구 열강, 열강은 강대국이란 뜻이에요. 서양 강대국의 침략과 조선의 대응인데 병인박해, 병인년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구박당했던 사건이죠.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건 병인양요입니다. 1866년이고요. 전국에 척화비가 세워진 건 뭐의 결과였다고 방금 말했죠? 신미양요의 결과였죠. 그래서 1871년 이후의 일입니다. 1번 을미의병은 1895년에 중전이었던 명성황후가 시해 당하자, 그게 의미사변인데 그걸 계기로 일어났던 의로운 병사들입니다. 신명요가 발생하다, 이거 정답이고요.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2차 때 발표됐던 내용이고 1895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에 있었던 일인데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러시아, 청나라, 일본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느닷없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사건입니다. 5번은 1894년에 동학을 믿었던 농민들이 봉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피지배층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국 39회 38번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가상의 역사 신문입니다. 1866년이라는 힌트만 봐도 풀 수도 있지만 내용을 읽어볼게요. 양원수 장군의 부대가 프랑스군을 물리쳤는데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이 떼를 지어 다니며 집을 부수고 불을 질렀다. 양원수 부대는 강화도를 되찾기 위해 밤을 틈타 정족산성에 들어가 진을 쳤다.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을 공격해오자 기다리고 있던 양원수 부대가 적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병인양요에 대한 내용이고 정답은 5번인데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직업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하통도감은 고려 말에 우왕 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 합보채무선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채무선과 관련된 기구입니다.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건 1866년보다 이전의 일입니다.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된 건 조선 태종 때부터 파견이 됐었고요. 15세기 초인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됐다가 멈추게 된 게 1811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단원 흥선대원군의 국외 정책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3강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